네, 취업 관련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그 속상하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소연할 곳이 없는 바로 우리 취준생들인데요.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시장의 가려운 이야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번 돌직구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영부영 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금방 9월이 된 우리 구직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 돌직구가 필요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 대대적인 패션 개편을 단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5년 정도 지역 방송에 나왔는데 계속 네. 정장만 입다가 네. 얼마 전에 제가 CJ 강의를 갔거든요. 오. 갔는데 인사부장께서 계열사 인사부장께서 이 복장 비슷하게 입고 나왔길래 저도 인사부장 컨셉으로 한번 네. 입어봤습니다. 오늘 뭐 내기업 공채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네. 다 이유가 있는 패션이었어요. 자, 오늘은 인사부장이 취업 돌직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매번 돌직구만 또 던지다 보니까 이 쓴소리 아닌 쓴소리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네. 부분에서 또 이게 공채 하반기 또 이 대졸 공채가 대기업 공채가 또 있어서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거 그리고 뭐 CJ 뭐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었던 CJ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아모레까지 이렇게 세 개 대기업 공채에 대한 취업 전략 뭐 간단하게 그런 채용 포인트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덧붙여서 약간의 쓴소리 이렇게 좀 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9월 공채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취업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어떤 기업부터 해주실 건가요? 뭐 솔직히 좀 그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그 채용에 대한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 어떤 흐름을 이끌고 가는 리딩 그룹은 아무래도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저도 좀 약간 짜증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20년 만에 서류 전형이 부활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인적성이죠. 사트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류 전형이란 기본적인 그 전형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채용 공고만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뭐 상반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 좀 드리면 학점은 3.0 이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매우 체계적으로 양식이 좀 제공이 될 것인데 그리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 이제 직무 적합성 평가에서 직무 적합도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것이고 문과 같은 경우도 인문계 같은 경우도 직무 에세이를 통해서 스펙보다는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엔 특장 인재, 그래서 깊이도 있지만 넓이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융합 가능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고요. 인문계는 말 그대로 표현해서 직무의 적합도,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적합 인재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부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합성 평가 우수자를 가점을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트 없이 프로그래밍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코딩이라든가 알고리즘과 관련된 영업 직군은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기업은 이제 스펙 그 초월 채용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게 직무를 또 말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또 안으로는 되게 스펙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이유가 어쨌든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SSAT 시험에 매번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GSAT를 보기 전에 좀 걸러내겠다 뭐 네. 이런 의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적성 검사 그리고 직무 적합성 평가에 굉장한 각별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트가 G3이라는 부분은 이제 일원화가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예상이 되는 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 걸러내니까요. 네. 사트 같은 경우, 지스텍 같은 경우에는 인문화, 특히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를 끝까지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문제 좀 끝까지 풀고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용 공고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네. 삼성의 SCSA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인문계 전공자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투입하겠다. 근데 이것이
자연계까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전공자들에게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아마 더 저는 인원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6개월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교육만 받고 이제 250만 원씩 매달 6개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신입으로 이제 입사하게 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글로벌 인재 핵심을 어떤 보여주는 거예요. 창의력, 소통 능력을 좀 보겠다. 이 부분들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적성 검사 전에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로 네. 나뉘어져서 서류를 좀 다르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서류에 있어서 달라진 건 또 어떤 점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직무 에세이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래서 냉정히 말씀을 좀 드리면 학점이 높은 것도 중요한데 전공 점수가 높아야 된다. 전공 점수. 교양 점수가 높은 것보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건 약간의 비공식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인사과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전방위로 이제 역학 조사를 해봤는데 업무 성과가 높은 친구들의 입사 당시에 전공 점수를 봤더니 교양 점수가 아니라 전공 점수가 높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 좀 높으면 업무 성과가 높구나. 그래서 직무 적합성에서 직무에 관련된 전공 점수 어려운 과목을 좀 많이 수강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공계를 또 어떤 직무 적합성 평가하는데 좀 중요하게 좀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 저기 교양 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전공을 안 살리고 좀 다른 일로 상대적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상대적으로 것 같아요.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앞서 예. 대표님이 학점이 3.0 이상이 이제 넘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매우 체계적인 양식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직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냥 나 뭐 이렇게 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지원에 대한 직무에 관련돼서 내가 아주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들, 스토리들이 분명히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직무 세분화를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문항별로 이제 좀 다양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나만의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대안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받으셔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 지원하는 분야,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통화라든가 아니면 한번 만나 뵈서 어떠한 직무들을 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연결을 시켜서 자소서, 특히 직무 에세이를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분들 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많이 소개해 주세요. 예,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 인간 네트워크의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명훈 대표님께서. 소통 전문가니까요. 네, 소통 전문가니까 아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자, 일단 그 서류를 이제 넣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인적성을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올라온 게 되는데 딱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면접에서 딱 떨어지면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인생 무상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삼성그룹의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의 부활이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창의성 면접의 도입입니다. 네.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이제 신개념 토론 면접인데 기존의 토론 면접과 극명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원자들끼리 토론 면접을 했어요. 어떤 주제를 주고 토론해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면접관 2명 이상이 동석을 해서 면접관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월등한 수준을 가진 분들과 소리 말해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5분에 10분만 넘어가면 거의 내공은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주제도 특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도 특정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돌발적이고 순발력이 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때 노련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 저도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좀 막막할 밖에 없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평소에 좀 다독을 하시되 다양한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맥락을 좀 이해해 가시면서 자기만의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답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해답을 가져가는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논리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들을 좀 해 놓으시는 게 그래서 평소에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어떤 토론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면접관과 직접 대화 방식으로 토론을 또 하게 되는군요. 굉장히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면접 순서를 봤더니요. 실무 면접, 그러니까 PT 면접, 그다음이 창의 면접, 임원 면접입니다. 일단 PT 면접부터 좀 넘어야 되겠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정말 피튀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삼성의 이제 PT 면접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주제 세 가지를 주고요. 세 개인이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3, 40분 동안 문제를 분석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은 내가 왜 이 문제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것도 직무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식은 한 두세 가지로 좀 두시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을 드린다 그러면 좀 전공 용어, 기술 용어를 좀 많이 써서 정확성이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 일종의 면접관과 피드백을 통한 인성 면접, 역량 면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삼성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예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면접에서 어떤 그 전략하는 습관이 몸에 딱 배인 그 저기 지원자가 네. 나가면서 불을 껐대요. 저기 안에 면접관들이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불을 끄고 나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원자가 합격을 했다. 그런 미담이 있고 그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미담이죠. 확인도 안 되는 정보입니다. 네, 맞아요. 설마 뭐 그렇죠. 그래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직무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또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지식 부분은 서류와 인적성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면접도 참 힘이 드네요. 네. 핵심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직무 전공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명하게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이제 순발력과 설득력인데,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입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겠다. 바로 입사가 동시.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자 CJ 같은 경우에서 아르바이트 1년 이상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을 그냥 전형을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통과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이유도 그런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직무 중심으로.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CJ로 가볼까요? 네, CJ 어떻습니까? CJ는 어떨까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죠. 맞아요. 저도 뭐 CJ, 영화 CGV에 나오는 영화는 이제 대부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핵심은 말씀 좀 드리면 CJ 같은 경우에 학점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통 어학 기준을 부합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게 오픽 4급 이상,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5급 이상이 반드시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2014년도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여성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바로 앞전에도 기술을 했지만 CGV 계열사 중에 CGV 푸드빌, 그리고 CGV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 그 1년 이상, 물론 이제 계열사가 약간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 1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공채 시에 서류 통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채용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문화 콘텐츠 회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선호를 하는데 취업 준비생을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인적성이 근데 남아 있는데 인적성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2시간 정도 지리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아유, 같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어렵네. 그래서 지시간이 이제 사고력을 검증을 하고 일관되고 솔직하게 쓰시는 게 좋은데 네.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뭐 정확하게 쓰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대로 푸는 게 맞나요? 근데 저는 뭐 제대로 푸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좀 답변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CJ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직무 적합도,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좀 뽑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가 또 외국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역량도 많이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레이트 CGV 뭐 해서 네. 뭐 글로벌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서류 포인트는 3가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실무자 중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스펙보다 직무 정성을 보게 되는데 네. 실무자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블라인드 평가의 3가지 항목, 사진과 이름과 학교가 비공개로 이제 자소서 평가 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된 자소서에서 직무에 따라서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문화의 좀 변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글로벌한 그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CSR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석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근데 CJ는
CSV라는 어떤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CSV는 사회적 책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사회적 공존, 사회적 상생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그 부분들과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작성하시면 좀 더 자소서에 있어서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기 CJ가 이제 콘텐츠 중심 회사고 이제 문화의 어떤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업 분위기도 좀 다를 것 같고 네네.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이 정경호 대표님처럼 옷을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면접을 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면접 네. 분위기? 편안합니다. 편안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적으로 좀 님자라는 호칭을 좀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한,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남녀 평등, 그리고 어떤 수평적인 관계들을 계속 지속을 한다. 그래서 직무 면접을 1차적으로 보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를 하게 되고요. 실무진들이 직무 적합성, 직무 이해도 이제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6명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제 해서 종합 역량을 평가하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2명의 면접관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과 질문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2차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은 이제 임원 3명에 지원자 4명이 이렇게 해서 인성을 당연히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직무 이해도. 그래서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CJ는 너무 튀는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CJ 제가 강의를 많이 가봤거든요. 무난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를 꼭 잡으셔서, 물론 튀려면 제대로 튀시던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좀 성실하고 좀 무난하고 좀 반듯한 인재가 CJ에는 굉장히 두 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좀 반듯한 이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껄렁껄렁하고 이런 거 의외로 너무 개성 있고 이런 거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별로 오늘은요, 이렇게 삼성과 CJ 이 하반기 채용 어떻게 뭐의 포인트를 둬서 준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돌직구가 살짝 들어가겠죠? 들어가야죠. 곁들여주세요. 네. 좀 가끔은 좀 화납니다. 네. 뭐 이렇게 도대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예, 짧은 기간에. 근데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하반기 공채, 대졸 공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취업 컨설팅 업체랑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아주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하반기 공채에서 지원하고 싶은 그룹 공채에서 안 되신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회사, 자신만의 지원하는 직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 취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한테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을 700조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투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년 구직자분들은 소중한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은 이제 정규직 시대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시대니까 그분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하반기 공채 청년 구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가시고, 우리 대기업분들은 노동개혁만 외치지 마시고 재배역개혁을 통해서 그런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사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같이 좀 풀어가는 그런 어떤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살짝 이렇게 또 돌직구 곁들여 주셨어요. 그러네요. MSG처럼. 네. 예, 전략을 잘 짜서 뭐 준비하셔야겠지만은 취업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서 어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한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성공 취업에게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